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천수. 제대로 명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천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천수 한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라타로의 3080개가 넘는 영상과 함께 사주를 제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의 정치인 덩소평의 명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덩소평의 명식, 엉터리 명식을 마구 들이대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시가 틀린 것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라타로에서는 목숨을 걸고 정확한 시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옛날에 잘못 올린 영상이 있으면 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2일이 덩소평의 생일입니다. 1904년 8월 22일 술시가 덩소평의 생일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 8시 30분경에 태어났다고 구미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덩소평은 1997년 2월 19일 오전 5시 8분에 파킨슨씨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92세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덩소평에 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를 건국시킨 지도자로 박정희가 있었다 하면 박정희를 본받아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덩소평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이 있습니다. 덩소평이 한국의 박정희를 배워야 한다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국 국민에게는 정말로 귀중한 지도자가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덩소평이라고 말하는 이 덩샤오핑, 그냥 덩소평으로 부르겠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이름이 원래 덩셴, 센이 아니고 셴,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덩시센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커서 덩샤오핑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덩소평은 사천성 그 변두리에 있는 시골 부잣집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본처에서 태어난 장남이 아니라 첩을 둘인가 셋 들였는데 본처가 아들을 못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첩을 들였는데 그 첫 번째 첩이 놓은 아들이 덩샤오핑입니다. 덩소평입니다. 덩소평은 20살쯤 돼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몇백 명이 아마 프랑스를 배우자고 해서 중국에서 유학을 갔던 모양입니다. 가서 이제 중국에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모스크바 중산대학인지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알은 첫 번째 여자가 장시위안인데
1928년에 결혼했다가 1930년에 죽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딸을 출산했는데 산후풍으로 앓다가 죽었고 또 세상에 태어난 딸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중산대학에서 공부를 대충 마치고 등소평이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으로 와서 맨 처음에는 그 군벌들 밑에 가 있다가 나중에는 공산주의 계열의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장시성, 지금 말하면 그 어디 뭡니까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장시성의 장시 소비에트 공산당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앞에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등소평이가 사상 문제가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오랫동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두 번째 진웨이잉이란 사람하고 결혼해 살았는데 구속이 한참 돼 있으니까 내중에 이혼하자 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풀려나 보니까 자기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같이 했던 동기생하고 이 자기가 두 번째 결혼했던 이 여자가 결혼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애도 놓고 있습니다. 등소평으로서는 참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소평은 1939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1939년이라는 거 어떤 뜻이냐면 바로 연안 대장정이 끝난 시기에 아마 그곳에서 주둔할 때였을 것입니다. 1935년에 대장정이 끝나서 연안으로 숨어들었으니까 1935년에 연안이 끝나고 1939년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한 지 6년 만에 주일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등소평은 죽을 때까지 부인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은 58년이죠? 예, 58년 같이 살면서 이남 3년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남 3년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등소평은 여러 가지 세월을 겪고 홍위병 사태 때 쫓겨가서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버티어서 결국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등소평의 생일입니다. 엉터리 등소평의 사주를 많이 들고 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1904년 8월 22일이 등소평의 생일이다. 오늘 유튜브 어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곳에 요사이는 이제 거의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등소평의 명식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소평의 명식은 갑진, 임진, 무자, 임술입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등소평의 명식이라고 엉터리 등소평을 뭐 그럴듯하게 가져다 놓는 것인지 뭣도 모르고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갖다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명식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외국의 자료 중에서 확인을 2번이나 거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저도 그전에 갑진, 임진, 무자는 맞는데 시를 틀린 거를 시를 대충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 자료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등소평의 자료는 갑진, 임진, 무자, 임술,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노란 거는 흙이고 일간과 비견급제고 검은 것은 수인이 어디 수하고 비견급제 토하고 같이 싸우는 모습만 보이십니까? 이 등소편의 사주는 토가 셋, 수가 셋, 금이 하나, 목이 하나, 화는 없습니다. 원국에. 술 중에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진 수국이 연지, 월지, 일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국이 자수가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국이긴 하긴 합니다만 자수가 일지에 있고 신금이 월지에 있고 진토가 연지에 있어도 분명한 수국이 형성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목이라는 편관이 있으니 이것을 수국이 많은 그냥 제격 이라고 재성이 그냥 재성이 있는 국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의 세력이 가장 많고 토의 세력도 적지 않다. 아무리 재성이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대세 명분이 있어서 끌려가지만 나름대로 일간무토는 술토와 진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은 월간의 임수, 시간의 임수, 이게 바로 표리입니다. 뭐냐면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토가 있으면 분명하게 토가 극하는 수도 있고 토를 극하려는 갑도 있고 토와 수는 제일 대적이 되니까 일단은 양쪽에 임수가 있을 경우는 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런 표입니다. 이렇게 해도 신자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 영향이 강하다고 수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토의 작용을 월간과 시간이 하지만 수의 작용을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국 삼합이 있으니까. 수국이란 걸, 물의 국이란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등소평의 경우는 강력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 제가 있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대적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살아가서 내가 양쪽에 있는 수가 토의 역할을 하도록 애써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결혼해서는 사상이 너 이상하다. 팽옥상인가 누구 밑에 등소평이가 있다가 나중에 강서 그 소비에트 공산당이 점령한 그 지역으로 왔는데 너 사상이 이상하다고 한참을 구속시켜 놓으니까 부인이 이혼하자서 이혼하고 다른 친구한테 결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소비에트 여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의 전 부인이 자기 프랑스에 같이 유학했던 동기생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나중에는 결혼했지만 그렇게 살면서 바로 자기의 바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등소평의 원국에는 지금 수의 세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토고 화와 목이 없습니다. 목은 저 연간에 있습니다만 목화의 세력이 대운으로 잘 들어옵니다. 이 대운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지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역할을 하지만 천간에 들어오는 대운이 원국의 대운 천간과 맞춰서 잘 보완이 돼 들어올 때 훌륭한 명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의 대운은 육대운 계유, 갑술, 월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기해 이렇게 토의 세력을 작용을 하는 것을 나중에는 66대운, 76대운, 86대운 축기 30년 동안 전에는 바로 이것을 잘 식상유기해서 나라의 발전이 오늘의 중국이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등소평의 사주는 지금 신강, 재강 사주고 특히 재의 영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대운이 이렇게 잘 채워줬으니 일생을 잘 마치고 영면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등소평에 관해서 존칭을 쓰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등소평은 박정희를 배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일으켰던 이 나라를 박정희에게 욕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조차도 박정희를 존경하고 선생님으로 다루었습니다. 등소평의 사주를 오늘 등소평의 생일날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까 저 천간 표리에 관한 것은 이 양이 있으면 여기 토가 있으면 분명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면 분명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리의 문제를 사주를 볼 때 늘상 생각하고 봐야 한다. 수가 너무 강력할 때는 토의 작용을 하고 싶다는 것이 사주에 있는 오행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 표리에 관한 것은 362페이지, 363페이지 뭐 다른 데도 있으니까 비전적천수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타로 TV에서는 정확한 사주, 정확한 시주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도와주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양질의 사주 영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마구 올리는 영상과 저희가 올리는 영상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개 내지 2개 혹은 3개까지의 키포인트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라타로 TV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